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않는 누꾼입니다. 7월 11일 오후 4시 51분이네요. 예. 모스단 전 대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14일인가요? 3일 남았네요. 한국에 온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 그 미국 뭐 프레스클럽인가에서 그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모스단 대사에 대해서 뭐 그냥 처음 듣는 인물이고 잘 모르는 인물이라 뭐 별 생각 없었죠, 그냥. 근데 이제 그때 관심 가졌던 건 어찌됐건 미국 프레스클럽이라는 데가 또 굉장히 유명한 장소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때 그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 감시단이 와서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한국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참 재밌어졌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또 저는 관심이 많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뭐 저는 처음 들었지만 이제 그 얘기는 뭐 3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재명 당선자의 어린 시절 얘기를 꺼내면서 야, 이 내용은 너무 쇼킹해서, 그 내용이 쇼킹하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참 그 내용은 대단한 내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지 않았으면은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속으니까.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제가 볼 적에는 왜 그 소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제비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뭐 선수라는 용어로 바뀌었지만 용어가 순화가 됐어요. 뭐 순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제비라고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불렀었는데, 그 제비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여성들한테 다가가서 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일종의 사기죠. 그런 방식을 썼으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이제 저도 속았었으니까 처음엔 속을만 해요. 사기꾼들이 뭐 그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지, 뭐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뭐 사기꾼 축에나 끼겠어요. 뭐 사기치다가 바로 걸리겠지, 욕이나 얻어 처먹겠지. 근데 뭔가 그럴듯하니까 사기를 쳐먹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았으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 대단한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역사상 제가 겪었던 역대급 최고 사기꾼, 그 정도. 그 사기꾼에도 제가 인생 살면서 겪어보니까 다 급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애들 코 묻은 돈이나 따먹는, 그 뭐 뺏어먹는 그런 이제 초급, 아주 그 뭐 그냥 조그만 사기꾼이죠. 뭐 애들 돈 사기쳐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 젊은 시절에 그 장영자 같은 사람은 그 장영자 부부가 진짜 엄청난 사기를 쳐먹었죠. 그때 돈으로 몇천억 규모였으니까 뭐 지금 돈으로는 진짜 수십조를 해먹은 거니까, 사기로. 그 정도 규모. 제가 여태까지 겪은 바로는 그 장영자 사기꾼이 최대 규모 사기꾼이었죠. 사기꾼으로서는 거의 최고 레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그걸 넘어섰죠, 제가 보기엔. 일단 뭐 이재명 당선자는 전 국민 거의 반수 정도를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그런 그 모스단 사법대사가 했던 내용은 그런 얘기가 자꾸 이슈화되고 알려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았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진위 여부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역시 진위 여부는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스단 대사의 얘기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뭔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느끼기엔 모스단 대사의 태도는 이런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자신감이죠. 건드리라는 건 뭐예요? 너 왜 사기치고 다녀? 너 왜 그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말을 막짓거려? 뭐 이렇게 건드려라 이 얘기예요. 오죽하면 우리 보수 우파가 건드렸겠어요. 자, 그 뒤로 재미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모스단 대사는 이제 그때 이후로 제가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하도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저도 또 관심이 생기고,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게 돼요. 또 요번에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사람 3인 중에 한 명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뭐 상당히 뭐 신빙성이 있는 얘기 같은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스단 대사가 주한 미 대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잘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그 여자분이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분도 뭐 굉장히 보수 우파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용어가 우파라는 용어가 지금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의미 전달을 할 때 우파라고 그러면 좀 이제 좀 잘 안 되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그 용어보다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반칙파 좌파는 그냥 반칙파, 우파는 그냥 정의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용어가 나중에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딱히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제 우파, 좌파 이건 좀 안 어울려요. 뭔가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를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좌파, 우파는 한 국가 안에서 뭐 좌파도 애국자, 우파도 애국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조율해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경쟁, 뭐 상호 견제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발전하고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좌파는 반칙파죠 그냥.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인생을 살다가 겪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의파에 속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치판을 보니까 거의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반칙파예요. 반칙파는 이제 말 그대로 반칙을 막 써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그러니까 반칙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짓말. 자기들을 위한 거짓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강선영, 아니 뭐,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으로, 장관 후보로 지정됐는지 그 여자 얘기가 잔뜩 나오는데 이게 반칙파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반칙파예요, 지금. 지금 좌파에서 내세운 인물들, 뭐, 국무총리 후보로 내세웠던, 난 이름들 기억이 잘 못하겠어요. 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거의 반칙파예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제 그게 반칙파고, 반칙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별의별 반칙을 다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오히려 좌파라는 말보다는 그냥 반칙파다. 반칙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근데 이쪽 정의파들은, 제대로 된 정의파들은 반칙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반칙은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 정의파 편을 드는 거죠. 이제 우파 편을 드는 거죠. 애국 보수 편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은 모스단 대사도 정의파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거짓말하고 뭐 반칙하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반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지금 좌파라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은 그냥 밥 먹듯이 반칙을 써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그 위로는 지금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그 누구예요? 그것도 이름이 저기 책사라는 사람 왕후닝. 뭐 시진핑 왕후닝으로부터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반칙파들이 쫙 그냥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우리나라
정권, 좌파 정권 대표 인물 이재명 당선자고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근데 그 거짓말이 이재명 당선자는 참 능력이 있다는 게 거짓말에도 급수가 있는데 아주 그럴듯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죠.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야, 정말 거짓말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재명 당선자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저기 뭐야 JTBC, MBC에서 그 방송하는 그 내용만 그대로 믿고 우리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 나라가 잘 되고 있다. 예, 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죠. 원래 그 정도까지 된 적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정치 쪽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저렇게까지 속을 수 있나? 이재명 당선자가 G7에 가서 도대체 어떤 망신을 당하고 왔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일종의 요즘 젊은이들 말로 정신승리라고 그러죠. 알고도 믿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재명 당선자 지지자들이 아직도 형성돼 있고 그런 걸로 보면 참 거짓말 잘하는 분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데 그 모스단이라는 분이 이제 14일 날 와가지고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다네요. 재밌는 부분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그 채널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 내용을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데 모스단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에 동감하게 되는 게 모스단 대사가 이제 서울에 와서 만약에 다시 그 강연 중이나 뭐 어떤 상황에서 다시 그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에서 한 거는 그래도 약간의 그 여지가 있었던 게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의 그 도망갈 여지가 있는 게 외국에서 한 걸 뭐 어떻게 이런 이제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상대방이 그렇게 구실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스단 대사가 한국에 와갖고 서울대에서 강연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낸다.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도 못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그 당선자 측 사람들이. 네. 그럼 데미지가 이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모스단 대사가 그런 말도 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 말을 꺼내? 이게 말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 이렇게 이제 정말 엄청난 공격을 한 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공격을 받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지자 쪽에서도 이건 뭐지 하고 자꾸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또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제 그걸 누르겠죠. 뭐 별의별 핑계를 다 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어찌됐건 한번 그런 뭐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그게 데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자가 1000만 명이다 그러면은 이번 일로 해갖고 뭐 한 1만 떨어져 나가서 1000만 중에 1만 0.1%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는 얼마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정신 차리고 이제 저처럼 돼야죠. 저도 이재명 당선자가 뭐 참 능력 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참 뭐 시민들이랑 너무 그 친화적으로 그냥 막 소탈한 모습으로 거기 뭐 집무실에다가 뭐 어린이 놀이방도 만들고 막 이런 거에 속게 돼요. 그 양반이 그런 걸 잘하죠. 굉장히 서민적인 척.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뭐야 지금 이번에 여가부 장관 그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반칙파. 전부 반칙파죠. 엄청 많아요. 지금 좌파 쪽에 거의 대부분 반칙파고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중에서도 거의 반수 이상은 다 반칙파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좀 제대로 이렇게 된 국회의원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저기 장동혁 의원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분의 과거가 이제 한동훈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뢰를 안 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동혁 그 의원은 그러면 한동훈 그 사람한테 속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럼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장동혁 의원은 정의파가 아니겠느냐. 예. 정의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도 정의파라고 봐야죠. 예. 그러나 그 저기 뭐야 권영동, 권영세 이런 사람들은 저는 반칙파라고 봅니다. 근데 반칙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이게 다 반칙파가 그러니까 심한 반칙파, 예. 극좌. 예. 그게 좀 다르니까. 이게 좀 적당한 반칙파. 이재명 당선자 같은 분은 아주 심한 반칙파죠. 예. 그런 반칙파. 권영동, 권영세도 뭐 적당한 반칙파죠, 일단.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뭐 반칙파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그냥 정의파죠. 상당한 정의파고요. 뭐 그런 건데, 모스탄 대사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정의파입니다. 이제 그런 제가 기대를 많이 걸게 돼요. 이제 2주 전에는 뭐 그냥 누군지 모르고 뭐 두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쭉 2주 이상 지나오면서 이제 그분이 지금 페이스북에도 뭐 글을 올리고 고든창인가 그 사람은 자기 페이스북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모스탄은 영웅이다. 잘 지켜줘라. 뭐 이런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예, 고든창도 제가 보기엔 정의파입니다. 트럼프 정의파고요. 예, 정의파는 정의파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겪다 보면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그냥 자연히 생겨요. 그건 인간적인 순수한 마음이에요. 무슨 이해관계를 따져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반칙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반칙파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왜?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아니 이해관계가 있으니까는 내가 도와주는 거지. 왜 도와줘? 바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웃기는 거죠. 바보지 그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의파들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걸 잘 몰라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아주 어렸을 땐 가졌는데 잊어버린 거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시 정의파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도 변화돼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이번에 그 여가부 장관으로 지정된 그 여자는 참, 예, 그냥 반칙파예요. 예, 그 여자는 이재명 당선자한테는 엄청 아부하고. 그러니까 그 아부에는 다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아부라는 거. 순수한 마음으로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부를 해서 내가 이 사람이 힘이 있고 뭐 나한테 해줄 게 많으니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는 아부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집 밟고 그냥 겉으로는 뭐 말로는 늘 그냥 무슨 뭐 인간은 평등하다, 뭐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짓거리면서 속 마음으로는 야 가서 화장실 좀 뭐 고쳐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거의 사람들 반 이렇게 갈려 있어요. 지금 정치판에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세계 대전으로 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 세계 대전에서 이제 트럼프가 최고 대장이니까 대장이 일단 승기를 잡았어요. 시진핑을 거의 이제 이겨가고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시진핑은 이제 지금 뭐 시진핑이 처음에 많이 트럼프한테 대들고 이길 뻔했죠. 막 트럼프가 막 휘청휘청 했죠. 부정선거 해가지고 트럼프 바이든한테 정권 뺏기고 막 휘청휘청 했습니다, 그때.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랑. 제가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브라질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미국의 5년 전 상황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5년 전이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5년 후를 봐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총대장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1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 무식한 웃군의 예측이 맞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미국이 5년 걸렸다면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만드는데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고 이제 그 다 바로잡고 있어요. 부정선거 당연히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정선거를 한 그 세력들이 워낙 막강하니까 우리가 무슨 부정선거를 해? 니네가 이상하지?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미국도 똑같고요. 지금 브라질도 똑같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단지 미국은 5년 전이었고 그 상황이 지금은 다시 트럼프가 집권해서 이제 그 바로 잡고 있어요. FBI고 뭐 CIA이고 다 갈아엎고 전부 조사 다시 들어가고 예, 법안도 바꿨어요. 이번에 BBB 법안인가 뭐 해가지고 그거 법안 뭐 사법부도 미국도 똑같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거 법으로 막 지들끼리 그거 조사 못하 부정선거 조사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선관위 우리나라 입도 뻥끗 못하게 하잖아요. 사법부에서 다 뭐 실드 쳐주고 그냥 판사 출신들이 전부 선관위에 가 있고 전부 이렇게 똑같습니다. 미국이랑.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이 그럼 5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지금으로부터 5년 걸리겠느냐 아니라고요. 한 1년이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자, 여러분 즐거운 오후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